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효율적인 장문고 영어를 가르치는 미래탐구 영어 강사 이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되게 많이 오셨네요. 그 발표가 지난주에 났잖아요. 그죠? 네. 혹시 장문고 설명회를 지금 처음 오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 계십니다.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문인데 아무도 안 계셨어가지고 되게 당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처음 오시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니까 조금 영어 좀 더 잘 설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이제 장문고 영어 어떻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제 수업이 어떤지 이런 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저희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장문고 영어 시험 소개해드리고 제 수업 어떤지 그리고 개강 안내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장문고 영어 시험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하나하나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뭐 이게 어떻다는 건지 모르실 텐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 장문고 시험 범위는 먼저 많은 편이에요. 주변 고등학교들에 비해서 많은 편인데 일단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어 시험이 들어가요. 단어책이 여기 보시면 능률복화가 단어책인데 이게 한 500단어, 체감되는 거는 500단어 이상일 거예요. 왜냐면은 예문까지도 조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어 시험 범위가 조금 많다. 그리고 교과서는 작년 기준으로 2가씩 들어갔고 모의고사 지문이라는 건 이게 부교재거든요. 부교재인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인데 걔네들이 이제 25문제 정도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체감이 안 되실 텐데 조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중학교 때 보통 주변 중학교들 시험 볼 때 보통 2가 정도 시험 보는데 그게 단어 수로 환산하면 1000단어 정도 돼요. 근데 교과서 2과랑 모의고사 25지문 하면은 보통 5000단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한 5배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단어까지 조금 봐야 된다. 이 정도 시험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출제 유형은 지금 보시면 서답형 10문항에 객관식 25문항인데 주변 학교들에 비해서 서답형 문항이 많은 편이에요. 서술형이. 보통 학교들 보면 서술형이 5문제에서 7문제 정도 되고 그리고 한 25점에서 30점 정도 되는데 장문고는 35점. 그리고 이 안에서도 이따 문제 제가 보여드릴 텐데 되게 짧게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험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시험 출제 비중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주목하실 부분은 여기 외부 지문. 네. 항상 시험에 작년 기준으로 외부 지문이 모든 시험에 출제가 됐다는 점, 요거는 조금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드리면 작년 기준으로 2등급, 그러니까 2등급이면 11%니까 지금 이제 바뀌어서 10%니까 1등급이죠. 그 11% 정도가 이제 보통 80점 후반대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똑같은 기조로 간다라고 하면은 1등급을 받으려면 80점 후반대 이렇게 컷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35문제, 100점 중에서 모든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변별력 있는 문제들은 딱 나눠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금 변별력을 내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근차근. 자, 그래서 이렇게 주요 문항으로 제가 이렇게 4가지를 나눴는데 이제 뒤에서 조금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로 일단 능률복화.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능률복화가 이제 단어 500개 정도 외우고 거기서 문제가 나오는데 매 시험마다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유의어 찾는 거랑 그리고 예문에 들어갈 단어 고르는 거 이렇게 서답형으로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게 오른쪽에 보시는 이 문제가 이제 장문고에서 가장 킬러 문제인데 문장이 이게 능률복화에 있는 예문들이에요. 그럼 예문들을 보고 문법 혹은 어휘가 틀린 거를 찾아서 개수를 골라라. 1번 2개, 2번 3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장문고 강의를 하면서 첫 시험 때는 애들이 모르니까 그냥 가서 보고 왔는데 2번째 시험부터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이거 11번 몇 번 찍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는 3전 1승밖에 못하긴 했지만 찍는 거는 제가 이걸로 찍어라 모르겠으면 했는데 대부분 찍을 만한 그런 문항, 조금 어려운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제가 플러스 알파라고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능률복화가 능률복화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 뭐 학생들 시험 볼 때 객관식 문제 중에 뭐 1, 2, 3, 4, 5번 보기에 영어로 된 선지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능률복화에 나오는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능률복화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가면은 나는 내신으로 대학 가는 건 포기하겠다.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조금 변별력 있는 유형은 뭐냐면 서답형 빈칸 채우는 문제인데 얘는 한 12점 정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얘는 이제 좀 빈칸 뚫어놓고 그거를 넣는 건데 아무래도 조금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갈 말 적당한 거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써라.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렇게 써라. 보기 중에 골라라. 그리고 변형해서 넣어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근데 여기 이게 무작정 암기만으로 안 되는 게 이 어휘들을 똑같은 어휘로 변형시켜서 선생님들이 내세요. 네, 그렇다는 거는 암기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어휘 실력도 조금 받쳐줘야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법 문제예요. 어법 문제가 15점에서 20점, 시험마다 조금 다르게 출제는 되지만 여기서 변별력 있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한 10점 정도, 10점에서 12점 정도의 문제가 변별력이 출제가 되는데,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로 이제 밑줄 친 문장에서 틀린 거를 찾아서 고쳐라. 단어에만 밑줄 친 게 아니라 밑줄 친 문장, 아니면은 밑줄을 아예 안 쳐놓고 전체 지문에서 틀린 걸 골라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머님도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 조금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암기하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요. 네. 영어 암기로, 통암기로 해가지고 공부하다가 다른 과목까지 다 망쳐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암기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기본 어법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던가 개념을 조금 익혀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뭐 중학교 때도 해봤을 이런 어순배어라는 문제인데,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하지만 시험 범위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선별적으로 외우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문제는 조금 오랜만에 출제된 문제. 오랜만에라는 게 작년에 2학기 기말 때 처음 나왔어요. 그 전년도 이제 자원고 자사고일 때 이럴 때는 나왔었던 유형인데,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글을 보고 제목을 써야 되는데 여기 있는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문의 내용도 알지만 문법적인 조금 개념을 알아야, 문장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외부 지문, 변형, 고난도 어휘 이렇게 조금 출제가 되는데, 얘도 제가 볼 때 한 12점 정도 평균적으로. 네, 이게 어떻게 어렵게 나오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작년 기준으로 매 시험 최소 2문항 혹은 3문항 정도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 얘는 그러니까 시험 범위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 어디서 출제되냐면 좀 엄청 오래된, 한 5년도 더 된 모의고사 지문이라던가 1, 2학년 모의고사 지문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그냥 영어 원문을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세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시험 대비하는 우리가 한 2달 정도 기간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 실력이 어느 정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 장원고는 시험 기간에만 열심히 공부한다고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은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변형되는 거는 사실 이제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서는 흔한 건데, 원래 빈칸 찾는 건데 원문이 요거였다면 이렇게 조금 바뀌어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 바뀌는 단어들도 알아야지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문제 유형을 잠깐만 읽어드리면, 요 밑줄 친 문장이 다음 그래서 의미하는 거를 1, 2, 3, 4, 5번 중에 골라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요 문장의 의미는 애들이 다 알아요. 저도 수업할 때 이 문장 개 중요해. 무조건 알아야 돼. 엄청 강조했던 문장인데, 얘를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몇 명이 틀려왔어요. 틀려왔던 게 제가 뭐 잘못 가르친 거냐 이게 아니고, 어휘가 조금 까다롭거든요. 정말 좀 미안하지만 저기 있는 안경 쓴 친구 학생, 미안해. 내가 작년에도 이 짓을 했어.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봤던 친구가 지금도 저랑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물어보면, 혹시 여기 1번에 affirmative라는 단어인데 이거 혹시 알고 있니? 아니면 여기 abhorrence라는 단어 혹시 알고 있어? 몰라? 고마워. 모른다고 해줘야 돼. 모른다고 해줘야 내 말에 설득력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단어냐면, 저 학생이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고3 수준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3 애들이 기본 단어 다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하면서 외우는 단어가, 매 시험마다 이렇게 어려운 어휘를 넣는 시험이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평균적으로 출제가 돼요. 요거는 지난번 시험 문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이 있어야만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주변 학교에 비해서 어려운 난이도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연하죠. 시험 기간에 성실히 공부해야 돼요. 단어 당연히 외우고, 그리고 내용 숙지하고 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로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항수가 많기 때문에
그 조금 처음 보는 문항을 시험장에서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마주하다 보면은 문제를 푸는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와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핵심 기출 포인트를 우선적으로 학습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시험 범위가 워낙 많으니까 통암기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만 탁탁탁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영어 실력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 2월 초니까 3월 달에 들어가면은 이런 기본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학교 다니라 바쁘고, 그리고 내신 시험 범위 공부하느라 바쁘고 이러니까 요게 조금 안 돼 있다,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지금 한 달 남았을 때 대비를 해놔야 영어 시험을 조금 잘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 수업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자, 먼저 첫 번째로 요것만을 약속드리는데 장훈고만을 위한 강의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이냐면 외부 인터넷에 있는 자료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교재에 있는 자료, 그러니까 부교재라는 게 올림포스라는 부교재를 쓰는데 올림포스 분석서를 시중에 팔아요. 네. 근데 저 다른 학원에 있다가 저희 학원 온 학생 중에 한 명이 전에 있던 학원에서는 그 분석서에 있는 거랑 똑같은 말만 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자료를 다 제가 직접 제작해서 과제도 장훈고에 나오는 그런 유형대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컨텐츠를 나눠줄 거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네, 교과서 다 바뀌잖아요. 네, 그럼 이제 바뀌는 부분은 그쵸, 당연하죠. 바뀐 거는 다 해야죠. 바뀐 거 이제 제가 다 지금 안 그래도 제작하고 있고, 바뀐 것도 사실은 이제 이번에 교과서가 개정이 돼서 바뀌면서 시중의 자료나 인터넷 자료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작년 기준으로 선생님들 출제 기조가 어느 정도 보이니까 그 기조에 맞춰서 저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과서는 사실 비중이 크진 않아요. 네, 한 15% 정도 보통. 네, 이번에 아마 조금 교육과정 바뀌면서 늘어날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효율적인 학습을 권장한다. 제가 맨 처음에도 제가 효율적인 영어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영어를 통암기한다 아니면 무작정 암기한다 하는 거는 다른 과목에도 너무 누가 되기 때문에 전 최대한 효율적으로 나오는 것만 조금 가르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료를 보면은 어떤 부분에 이 지문에서는 문법은 이게 중요하고 어휘는 이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다 가르치면 과제로 누적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이제 학생들이 기출 포인트 이거 있으니까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 스스로 알게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누적으로 퀴즈를 계속 봅니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계속 뭐 효율적으로 나오는 거 위주로 우선 공부해야 된다 말씀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시험에 나오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적중한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난번 2학기 두 번째 시험 기준으로 서답형이 총 35점인데 단어는 뺐어요. 단어는 뭐 제가 똑같이 주니까 단어 빼고 26점 중에서 20점을 제가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학생이랑 카톡한 건데 이거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학생이 신나서 카톡 보여주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서술형 찍어둔 데서 다 나온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 그래서 다 맞았다고 이렇게 하는 카톡도 있고요. 대략적으로 보여드리면 어순배어라는 문제 서답형 1번 그대로 파이널 때 되게 냈던 게 유독 많이 맞췄어요. 작년 마지막 시험 때. 그래서 어순배어라는 문장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빈칸 써놓는 것도 제가 내준 파이널 자료에 그대로 출제가 됐고, 그리고 제가 서술형뿐만 아니라 이렇게 객관식 문제도 되는데 객관식 문제에서 냈던 거를 빈칸 쓰는 걸로 출제도 됐고요. 그리고 어순배열 똑같은 거, 그리고 빈칸 채우는 문법 관련된 문제, 문법이랑 내용이 조금 복합적인 문제인데 얘도 제가 서술형 파이널 때 얘기했던 중요한 기출 포인트 위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매 시간마다 보는 퀴즈인데 거기서 계속 반복하던 것들이 시험 문제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문법 문제인데 문법 문제도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이 지문을 변형하세요, 선생님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찍어준 두 문제는 맞췄는데 이게 3개 고르는 거거든요. 하나는 변형되는 거였어요. 네, 참고로. 네, 그리고 이렇게 주제를 빈칸에 들어갈 말을 써서 주제문을 완성해라 라는 문제도 나오는데 제가 그것도 파이널 때랑 매주 연습을 시키는데 그것도 그대로 단어가 출제가 됐고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핵심 기출 포인트를 설명한 다음에 테스트를 하루에 3번 볼 거예요. 제가 테스트 많이 본다면 애들은 되게 싫어할 수 있는데 이게 듣다 보면 조금 당연한 테스트예요. 첫 번째 단어 테스트, 두 번째는 과제 공부 잘했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수업 잘 들었냐. 오늘 수업 때 졸지만 않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내가지고 그거를 테스트 진행한 다음에 결과를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과제랑 테스트 점수가 부족한 학생들은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해요. 조교 쓰지 않고 제가 직접 클리닉해서 1대1로 붙잡고 봐주니까 그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개강 안내 마지막으로 드릴 건데요. 수업 시간은 아마 나눠드린 자료에 있겠지만 3월 9일에 개강을 하고 일요일 저녁 6시부터 10시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신 정규반 개강이라고 보시면 제가 조기 개강을 할 건데 요거는 어떤 클래스냐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게 시험 기간에만 공부해서 점수가 나오는 시험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초적인 거를 제가 조기 개강을 해서 어법이랑 어휘를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내신 수업 진행 전에 어법이랑 어휘의 기본을 쌓는 강좌를 조기 개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추천 수강 대상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고등영어 어법에 대한 대비를 해본 적이 없는 학생, 이거 조금 알고 계시면 좋은데 고등영어 어법이라는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어법이 막 새로운 뭐 해괴망측한 개념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예를 들어 시험 범위에서 A라는 시험 그 문법 개념을 공부했다. 그러면은 A만 나오고 B만 공부했으면 B만 나오는데 고등영어에서는 시험 범위가 딱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문법 문제가 이제 20점 정도가 되는데 그 20점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법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대비가 안 돼 있는 학생은 수업 들으면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미래탐구에서 윈터스쿨도 하고 예비고일 학생들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학생들이 많아요. 영어를 많이 했다고 해도. 그래서 만약에 요거에 조금 어떻게 잘 되는지 모르시겠다면 그 모의고사 인터넷에 이렇게 있는 거에서 어법 기출 이렇게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거 한번 풀려보시면 얘는 조금 종합적으로 잘하는구나 못하는구나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휘가 많이 약해서 첫 내신 시험이 걱정되는 학생, 그러니까 기본이 조금 안 돼 있는 학생은 제가 붙잡고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데 1학년 모의고사 기준으로 2등급 이하, 이게 2등급이라는 거는 80점부터 89점인데 한 85점 미만의 학생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모의고사는 어려운 편은 아닌데 거기서 85점 정도를 맞는다라고 하면 어휘든 어법이든 단어든 뭐 해석이든 구멍이 뚫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메우는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은 저희가 2월 16일 다음 주 일요일이죠. 다음 주 일요일부터 개강을 해서 3주 수업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내신반에서 똑같이 내신 수업 듣게 될 거예요. 네. 자, 장흥고 입학한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